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부에서는요 정치권 소식 먼저 좀 짚어볼게요.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각 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을 할 예정이고요. 이게 추인이 특히 바른미래당에서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 패스트트랙에 이 법안들이 올라가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이 국회 소식 항상 들으면은 복잡하고 깝깝하고 뭐 이렇습니다.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가장 큰 쟁점이 공수처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그 핵심은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이 다 부여되느냐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 일부에서 그 공수처에 그 기소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가, 그것을 좀 제한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은 부여되지만, 공수처의 기소권은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수사 대상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근데 뉴스를 보니까 예를 들어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소권이 없게 되더라고요. 이번 법안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원래 우리 당 안에는 국회의원, 그다음에 대통령 친인척, 그다음에 정부의 그 고위직 정부 관계자도 다 포함시켰는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반쪽짜리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저희들도 그냥 아쉽습니다. 다 포함됐으면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공수처를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런 바른미래당 일부 내에서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를 출범시키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저는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그리고 장차관을 포함한 정부 주요 고위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다 포함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겁니다. 그 선거제 개혁안은 일전에 지난달에 여야 사당이 도출한 합의안 그대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300석을 제한하고요. 지역구는 225석,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75석으로 해서 선거제도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합의안을 추인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합의는 했지만은 바른미래당에서 이게 통과가 과연 되느냐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글쎄요, 다른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저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수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일부 몇 분야만 문제제기를 해서, 물론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통과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좀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군요. 일부에서는 가부 동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건 좀 논의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큰 반발이 없겠습니까? 이게 특히 이 선거제가 지역구를 축소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당론으로 채택이 된 바가 오래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을 물을 이유가 없고. 아, 그래요? 네네. 선거제도는 저희가 이미 당론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요. 다만 이제 공수처법이 주요 내용이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의원들한테 의견을 묻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으로서 매우 아쉽습니다. 일부 지적이 있는 것처럼 약간 좀 소위 더 문제가 있는 권력자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친인척, 그다음에 장차관을 포함한 정부 고위직 정부 인사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도를 출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제한적이지만 이번엔 출범시키고 이후에 법안 논의 과정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공수처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완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그 질문을 빼먹었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뭐 고위공직자나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기소권을 가지지 않잖아요. 이 공수처가. 네, 근데 공수처법이 통과가 돼서 공수처가 실제로 수사를 하고 나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예컨대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 기소를 안 한다. 수사를 했는데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뭐 방법이 있는 겁니까? 지금 법안에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을 때 검찰이 그것을 바탕으로 재수사를 하거나 수사 보완을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 당이 원안으로 했을 때 대상은 7,000명 정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한적 기소권으로 갔을 때 대상자가 한 5,000명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2,000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자,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선거제하고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순간,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과연 그런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20대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끊임없는 파행과 보이콧으로 거의 이 업무가 정지되다시피 했어요. 이제 와서 뭘 더 파행시키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에게는 정쟁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외면하면서 20대 국회는 없다라는 그런 극단적 표현을 쓰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잘 그걸 보고 계실 것이고요. 그에 대한 국민적 판단과 결론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1야당과 합의를 하지 않고 선거법을 개정을 하는 법이 어딨냐, 그런 경우가 어딨냐. 어제 윤여준 전 장관도 저희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번 합의 내용에서도 보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패스트트랙을 올린다는 건 워낙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에 대해서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협상을 좀 적극적으로 촉발하는 의미도 패스트트랙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협상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에서 논의도 필요합니다. 또 최종적으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도 여야 간의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저는 이제부터야말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에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나와서 여야가 다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새로운 안을 올리고 기존의 안은 폐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 이렇게 표현할 이유는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워낙 자유한국당이 앞에서는 협상의 의지를 보인 척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지금 많은 전문가나 국민들께서 현재 선거제도, 독식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선거의 결과가 자기들이 가지고 간 지지율만큼의 정당 의석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 개선에 의지를 갖고 나와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가 만약에 이렇게 공전이 된다면은 당장 추경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글쎄,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지금 추경안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난과 관련된
안전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그 보완책으로서 그 추경을 편성한 것인데 이것을 마냥 외면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이 힘들고 불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국회 파행을 오랫동안 몰고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 관련해서는요, 자유한국당이 그 산불 같은 재해 관련된 추경하고 다른 뭐 일자리 관련된 추경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안에 다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추경 안에 그러면 추경을 두 번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추경안을요. 예. 추경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국회 정부의 안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더 국회가 증액할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아예 조항을 삭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게 국회 권한입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국회에서 그 예결위에서 또 해당 상임위에서 이 추경안을 놓고 논의를 하고 정당한 주장을 펼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기들 주문대로 추경안을 두 개 올린다. 이건 지금까지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수석 대변인께서는 좀 낙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미 자유한국당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장외 투쟁에 나선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장외 투쟁에서 나서면서 나왔던 발언들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예를 들어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 청와대가 대북 제재 풀어달라고 구걸하고 다닌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그 대표가 돼서 좀 더 포용적인 보수, 그다음에 개혁적 보수를 기대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소위 얘기하는 태극기 부대 수준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러한 구태 정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나쁜 것이 우리나라 지난 분단의 역사 속에서 색깔론과 반공 이데올로기에 매몰돼서 상대방을 매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입장을 하나도 바뀌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자신이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공안검사 황교안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이 장외투쟁 같은 경우에는 주요 쟁점이 이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이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투쟁 이런 부분들에 청와대나 현 정부가 좀 단초를 제공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청와대에서도 관련해서 앞으로는 제도 개선이나 또는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관 후보자 중에 일부 인사는 그로 인해서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그렇다고 모든 후보자들을 다 자기들의 눈높이에 소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내치는 것은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고요. 국회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있고 국회가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고 실제로 몇몇 분에 대해서는 의혹 수준이지 의혹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이미선 후보자가 주식 투자를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됐었나 생각이 되고요. 본인이 발생한 거는 만약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불법 거래가 있었거나 한다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해서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불법이나 불공정한 주식 거래가 있었다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국가에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부적격 사회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상당수 국회의원들도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의 묻거나 말거나 그냥 정치 공세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저희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해서 좀 어떤 문책이라든가 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얘기가? 네, 청와대에서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인사 교체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런 문제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조국 수석을 어떻게든 기승전 조국 수석 문제로 가고 있는데 조국 수석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본인은
사법개혁을 완수한다면 뭐 더 이상 미련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조국 수석을 빨리 내보내려면요, 자유한국당이 이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이번 그 공수처 등등 이런 사법개혁에 협조해주면 저는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그만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여당이 결국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국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더군다나 지금 지지율이, 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좀 올라가고 더불어민주당이 좀 빠지는 분위기잖아요. 최근 추세가. 여당이 좀 책임지고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협상력,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정부 여당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국회가 이렇게 파행되고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합의, 그다음에 나쁜 정치에 우리가 무조건 그 국회 내에서의 합의란 이유로 따라갈 수도 없는 겁니다. 저희들에게는 정당 간의 협의나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도리나 국가에 대한 책임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맞출 건가가 저희들의 고민인데요. 가급적 국정 운영이 잘 되면서 그것이 국민에게 국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